아, 올해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전혀 안 나오고 또 다들 너무 막 우중충하셔가지고 그래요.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너뷰티풀 라이프 신약사예요. 여러분 약 살 때 혹은 인터넷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식품 사실 때 주로 뭘 보고 사시나요? 약은 약 겉면에 쓰여져 있는 효능 효과를, 또 건강기능식품은 상세 페이지에 쓰여져 있는 현란한 문구를 보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사시면 호갱당하기 딱 좋습니다. 오늘은요, 약 살 때 혹은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으로 사실 때 호갱 안 당하고 똑똑하게 사시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요, 뭘 사든지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내 몸에 맞는 거를 콕 집어서 사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건 분명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약 살 때 통수 맞지 않고 고르는 법편,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짜잔! 첫 번째, 일반 의약품 포장 효능 효과에 집착하지 말 것. 약 겉면에 쓰여져 있는 그 효능 효과 있죠? 그거는 철저하게 임상적 근거에 근거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니면 허가를 안 해줘요. 다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쓰여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또 하셔야 돼요. 그 제품의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분이 계세요. 제품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신 거죠. 그 분이 이 약을 누구한테 팔아야지 하는 의도에 따라서 약 문구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로 덱시보프로펜 300ml 제제를 예를 들어볼게요. 얘랑 얘가 완전히 똑같은 제제예요. 그런데 어떤 거는 통증, 해열, 소염, 부종 4가지가 쓰여져 있고, 또 한 가지는 진통, 해열, 소염만 들어가 있어요. 염증은 원래 부종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염증을 없애면 부종이 같이 없어지겠죠. 사실은 같은 말인데 꼭 얘만 부종을 뺄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내가 뭐 염증 때문에 어딘가 부어있어 이러면 꼭 얘를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똑같은 약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부프로펜 제제가 있어요. 이게 똑같은 성분인데 어떤 거는 감기 발열, 두통, 치통, 근육통, 허리 통증, 생리통 이렇게 다양한 것에 쓰이고, 또 한 가지는 완벽하게 똑같은데 두통, 편두통, 생리통에만 쓰여요. 그러면 편두통엔 이 약을 먹고 감기에 나서 몸살 났을 땐 이 약을 먹고 해야 될까요? 아니라니까요. 성분이 똑같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동일 문구가 쓰여져 있는데 성분 함량이 전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는 기침, 가래, 목감기처럼 그런 비슷한 것들이 다 쓰여져 있어요. 얘는 기침, 가래, 얘는 기침, 가래, 목감기, 얘는 기침, 목마른, 인후통. 비슷한 약인 것 같죠? 자, 쓰여 있는 건 비슷한데 하나는 진통제 성분에, 기침, 가래 성분에, 그리고 목 간질간질하면서 기침하잖아요. 그거 막아주려고 알러지 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똑같이 기침, 가래가 쓰여져 있는데 주로 가래 삭히는 성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래를 뱉으려면요, 내 몸이 자꾸 기침을 유발해요. 그래서 이 약 뒷면에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하면 기침 가래를 유발하는 가래라고 쓰여져 있어요. 결국 얘는 가래를 삭히는 약인 겁니다. 또 하나는 인후통, 기침이 쓰여져 있어요. 요거는 생약 제제인데 주로 초기 인후 염증에 많이 쓰입니다. 따라서요, 요 세 가지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사님들이 약을 주실 때 약을 섞어서 주실 수가 있는데, 환자분들이 보기에는 왜 비슷한 약을 두 가지나 한꺼번에 주는 거지? 이거 쓸데없는 약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아닌 겁니다. 사실은 다른 약인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리뉴얼을 하면서 특정 문구를 빼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 소개해드린 비맥땡 에버라는 약 있죠. 여기 초반에는요, 이렇게 갱년기 증상 완화라는 문구가 떡하니 쓰여져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비타민 E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E가 들어가 있으면 이 문구를 쓸 수가 있대요. 그런데 이걸 써놓으니까 구매 연령층과 구매 성별이 확 줄어들잖아요. 갱년기 여성만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리뉴얼하면서 이 문구를 바로 빼셨더라고요. 그런 거라고요. 마케팅의 의도가 다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양제의 경우는요, 특정 성분을 일정 함량 이상만 넣으면 효능 효과에 어떤 특정한 문구를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B2가 있죠. 이게 리보플라빈인데 이게 50ml 이상만 들어가 있으면 효능 효과에 구내염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타민 B2가 부족해서 생긴 구내염이 당연히 이걸 드시면 낫겠지만요, 그게 아닌 예를 들어서 점막재 생성이 떨어졌다던가 혹은 다른 기타 이유에 의해서 구내염이 생긴 경우에는 약을 드셔도 효과가 없겠죠. 왜냐하면 잘못된 원인에 대한 약을 줬으니까요. 그리고 또 영양제 뒷면에 효능 효과에 쓰이는 문구도요, 식약처에서 다 지정을 해놨어요. 예를 들어 비타민에 발육기의 비타민 보급이라고 내가 효능 효과에 쓰고 싶으면요, 비타민 D가 200IU 이상만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병중, 병 후의 체력 저하 시에 비타민 보급이라고 쓰고 싶으면요, 비타민 A, B1, B2, B6, C 요렇게만 들어가 있으면 그 문구를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발육 시에 비타민 D만 드신다고 성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병중, 병 후에 비타민 A, B, C만 드신다고 해서 몸이 개운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요. 따라서 일반 의약품은요, 성분과 함량,
그리고 그 질병이 생긴 원인에 따른 성분 선택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앞면만 보고 판단하시면은 제대로 효과를 못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앞면에 집착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두 번째, 건강기능식품 상세 페이지에 논문을 맹신하지 말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건강기능식품은요, 그 질병에 대한 기능을 인정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인정이에요.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에 아연이 들어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꽉에 옆면에 기능정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거기 아연이 포함되어져 있고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 분열에 필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구를 보고 이 제품을 먹으면 내 면역기능이 좋아지겠구나, 이득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얼마 안 들어가 있어도 함량이 아연이 들어가 있으면 그 문구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함량이 얼마 안 되면 그 효과를 낸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도 인터넷으로 구매하실 때 보면요, 건강기능식품 상세 페이지에 꼭 그렇게 임상 논문에 대한 걸 그렇게 기재를 하시더라고요. 특히 살 빠지는 애들 있죠. 가르시니아라든지. 그거 보면은 뭐 예를 들면 내 체지방이 30%가 빠질 것 같고 당장 막 4kg 빠질 것 같고 8kg 빠질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당연히 건강기능식품 상세 페이지에 올리시는 논문은요, 효과를 제대로 낸 논문만 올리시겠죠. 근데 생각보다 효과 없다는 논문들도 많거든요. 근데 안 올리죠. 안 팔리니까. 그러면 거기다 효과를 낸 논문의 그 함량과 다른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리고 이런 다이어트 보조제 임상에 참여하는 환자군은요, 굉장히 고도 비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 분들이 1개월에 막 4kg씩 빼시는 거지, 보통 정상 체중의 분들이 뭐 이런 걸 드신다고 해서 갑자기 뭐 1개월에 4kg 빠지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해당 원료의 특성의 하남, 해당 원물의 특성의 하남. 이 문구를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이 문구는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건강식품에 되게 많이 쓰여요. 예를 들어서 보리새싹 분말의 상세 페이지에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요, 방사나제의 끝판왕인 SOD가 밀싹의 6배가 들어있다, 이렇게 많이 써놓으시더라고요. 물론 이 자체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원물의 특성의 하남,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제품의 재료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완제품은 아닐 수도 있어요 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리새싹 자체는 항산화제 보고가 맞아요. 그런데 이걸 제품화하려다 보니까 열풍 건조해서 바짝 말려서 그걸 또 갈아버리잖아요. 그 과정에서 성분이 많이 소실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막 분쇄할 때 색깔로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막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엄청 난리 아니었어요. 따라서 이런 건강식품을 사실 때요, 현란한 숫자 노름에 속으시면 안 돼요. 마케팅에서 가장 쉬운 게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정리하면요, 첫 번째, 일반 의약품 건반 효능 효과에 집착하지 말 것. 두 번째, 건강기능식품 상세 페이지에 임상시험 자료를 맹신하지 말 것. 세 번째, 건강식품을 살 때 원물의 특성을 써놓은 것에 현혹되지 말 것.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걸 잘 참고를 하셔서 현명한 소비를 하셔요. 오늘도 이너비티풀한 하루 되시고요. 그럼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